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남북 분단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 분단이 왜 발생했느냐?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국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죠. 이제 구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 자본주의, 자유주의와의 그 갈등이 아주 첨예해졌죠.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그게 남북 분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라는 이제 독일이 있었고, 그다음 일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패배하면서 이제 분단이 됐어요. 서독과 서쪽과 동독 이렇게 분단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도 분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본이 자 여기 보면 일본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종전 직후에 일본 분할 점령안. 예.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4개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소련, 중국, 요 중화민국 해서 이것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이제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미국, 그다음에 소련, 구소련이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중국 이렇게 4나라가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이라서 점점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이 일본만큼은 이쪽에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를 즉 미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대신 이쪽에 한반도가 있었는데 여기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구소련은 여기까지만 내려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타협이 되면서 남북 분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 국내적으로는 일단 우리의 힘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신탁 통치한 이제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나라 이제 민족 지도자들끼리 이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제 암살 사건도 많고 김구가 죽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 내부에 이념적 갈등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유를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이제 평화가 정착이 돼야겠죠.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적극적 평화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정치적 이유가 있고요.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민족의 동질성 회복,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그 이전에도 당군의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그 고려 조선 한민족으로 늘 통일돼 있었는데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찢어져 있어서 우리의 고유한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 3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 남한이 이제 남북한이 있는데 남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과 기술,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노동력 이게 합쳐진다면 진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통일이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북한이 붕괴하거나 어떤 전쟁이 나게 되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의 주변 강국 여기 중국, 다음에 일본,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그다지 원치 않아요. 네. 말은 통일을 원한다, 평화로운 통일 얘기하지만 힐러리 이제 민주당 그 대선 대표였죠. 이 사람도 한반도의 이제 위기가
어떤 위기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익이다, 국익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통일된 북한 4분할 통제 정책인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이 이렇게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볼턴의 어떤 회고록이 이제 많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아주 싫어하고 위기가 닥치기를, 전쟁이 닥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때도 일본이 패망했는데 6.25의 이제 전쟁 특수를 이렇게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힘든데 한반도가 이제 전쟁에 휩싸이면 자기네들 나라에서 전쟁 무기도 만들고 전쟁이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옷이나 기타 등등 그런 전쟁 필수품들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겠나,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평화로운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야만 우리 한반도에 어떤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요새 쉽지가 않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김정은과 같이 남북 정상회담도 했지만 최근에 김여정이 나와서 갑자기 막 쇼를 하고 막 그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 방법 한 가지만이라도 이게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제적으로도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 통일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겠죠.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애들이 독일이 다시 통일되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전쟁을 일으킬까봐. 근데 이제 독일이 이 주변 강국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통일돼도 독일이 절대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겠다, 이런 사인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이제 주변 이런 강국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왜 우리의 평화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면 그 자기들 나라에 이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한번 여러분도 각자 한 개씩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도 해보고요. 이걸 가지고 좀 더 탐구할 수 있는 질문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